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제정책 얘기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중국은 내년에 어떻게 간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간다. 친기업, 친시장, 친소비정책. 이게 뭐예요? 최근 중국이 확진자 0명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라고 하는데 7일날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전까지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고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데 버스를 탈 때마다 PCR 검증했나 안 했나 요 PCR 검증서를 제출을 해야 돼. 그럼 요거 제출 통과 못하면 출근을 못해.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중국의 그 특파원이 계십니다. 말씀을 여쭤봤더니 우리가 이제 뭐 연애를 하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만나던가 하게 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롱디, 뭐 장거리 연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통 장거리 연애의 기준이 뭐 한 2시간? 3시간? 1시간인가요? 우리가 뭐 약속 장소까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굉장히 멀다 라는 생각을 하죠. 중국에서는 어떨까? 1시간, 2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은 그냥 웃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집 앞에 20분, 30분 거리를 걔네들은 한 2시간, 3시간 생각한대요. 많게는 그냥 기본이 뭐 한 4시간, 5시간. 한번 만나려면. 그럼 학교가 워낙 커가지고 보통 이제 캠퍼스에 우리는 막 학교 옆에 딸린 뭐 숙박 이런데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학교 안에서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헤맨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 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중국에서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대중교통은 아예 안 돼. 그냥 집 밖에 외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던 코로나 정책을 지금 완화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물론 뭐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도 못 받고 막 대규모도 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당연히 좀 겁이 나죠. 몇십 년 만에 거의 처음 이렇게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확산됐다는 건 진핑이 형님도 깜짝 놀라지. 7일부터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베이징 중국 정부에서 베이징 시에서 이제 공식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9, 20, 21, 22, 23 5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 발표를 했는데 몇 명 발표했을까? 정답은 0명, 빵명. 한 명도 없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중국 위안화가 뭐 달러를 제끼고 기축통화 들어간다고 하는 분들 하다못해 이런 방역 뭐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 확실하게 발표를 못하고 이렇게 다 속이는데 위안화가 쓰일 수 있을까? 중국이 뭐 기축통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인위치는 그렇게 안 봅니다. GDP 발표날 시진핑 20차 당대회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해. 수출 수입을 얼마나 했는지 무역 통계 자료도 발표를 안 해. 그런 국가의 통화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코인 이슈는. 자, 지금 보시면 위드 코로나 전환 후폭풍, 중국 의료체계 붕괴 위기, 엉터리 통계 방역 비리, 중국 정부 불신 극에 달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베이징의 바바오산 화장장이라고 시체를 이제 소각하는 그 화장터입니다. 화장터에 이렇게 차량이 길게 쭉 늘어서 있어. 근데 0명 발표. 지금 미국이랑 홍콩 연구진들이 추정을 하는데 내년 되면 한 100만 명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든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인구수가 있으니까 중국이.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확진자 수를 무감염증, 감염은 됐는데 무증상 이런 인원들은 확진자 수에 포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포함을 하든 안 하든 뭐 다 틀려 먹으니까. 김도현이 순서 기다리다가 시체가 썩는답니다. 맞아요. 영안실 안에 시신 안치소 냉장고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다 꽉 차 있고 바닥에 막 시체가 39에서 50여 구 막 쌓여 있어.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망자분들 시신을 화장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화장터 그 장례식장 비용이 2배 정도 비싸졌다 그럽니다. 안치하고 화장하고 장례식 비용들이.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이제 돈을 좀 웃돈을 더 주고 막 새치기도 하고. 그런데 0명을 발표했다 그래요. 공식 집계 사망자는 0명. 100만 명 이상 사망 전망도 나와. 이런 식으로 지금 사망자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이라던가 중국의 뭐 수출, 중국의 경기, 경제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왜? 전 세계 공장 중국이죠.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 경기 침체 못 피합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 올 거지만 이게 경기 침체 맞나 싶을 정도 금방 회복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이 무너진다? 미국도 경기 침체 딥하게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이 G1, G2 굉장히 그 마켓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흥국가들, 미국 포함 전 세계 경제를 지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지표 더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중국이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내년 1월 21일 중국에 뭐가 시작되죠?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가 시작이 되죠. 자, 보시면 중국 춘제 항공권 예매 8.5배 급증, 방역 완화 성패 가를 듯.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한 3주, 4주? 한 달 정도 남았죠. 중국은 또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춘제 특별 수송 기간이라 있어요. 그래서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평소보다 항공권 예매가 8.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족들 보고 싶겠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아예 못 나갔는데 7일날 코로나 완화 정책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항공권 예매가 거의 8.5배, 10배가량. 그러면 중국의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노마스크고 뭐고 이제 그 발표한다고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백신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렇게 완화하고 제로 코로나 가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보통 코로나를 백신을 맞고 이런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죠. 미국이든 인도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국가들 코로나를 다 겪었던 국가들이 다 힘들었어. 몸살을 앓았고. 그리고 이후에 1명, 2명, 3명 걸러서 그냥 건너 다 걸리면서 어떻게 돼요? 항체가 생기면서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잠식이 되는 건데 중국은 그런 단계를 어떻게 해요? 거치지 않았죠. 물 백신도 맞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명씩 물론 사망자는 없어야겠지만 한 분씩 다 이렇게 걸리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어떻게 될까? 상반기부터 중반기까지 춘제 요거 항공권 예매 싹 다 풀리고 그리고 또 춘제하면은 또 우리 가족들만 볼까? 가족들 안 보더라도 이 연휴 기간 때 여행 좀 가자. 춘제 기간 관광상품 검색량이 12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보다. 그러면서 가격도 패키지 이런 상품 가격들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그럼 1월 중순부터 중국은 어떻게 될까? 확진자 수가 지금 내년에 100만 명 얘기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정부들이 뭘 냈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정책을 펼쳤죠? 돈을 찍어냈죠. 왜? 힘드니까. 자, 돈을 풀었습니다.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 1년차 때 돈을 풉니다. 유동성을 공급하죠. 우리 진핑이 형님이 딱 들어와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할 건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제정책 얘기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최근에 연기된다 안 한다 17일날 발표됐던 거 그거를 봤더니 중국은 내년에 어떻게 간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간다. 친기업, 친시장, 친소비정책. 이게 뭐예요?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을 찍어내서 부동산 시장도 위기를 막고 소비도 많이 일으키고 우리 내수시장 내년에는 미국이랑 요거 무역 힘들어. 알아. 반도체도 뭐고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힘든 거 알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경제 마켓이 크잖아. 자체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켓이 있잖아. 우리가 돈을 풀고 우리 기업들한테 밀어주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하자.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내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까지 가능하대. 요거 보고 참 여기 이제 누가 그랬냐면 중국 내 전문가들. 뭐 진핑이 형님이 돈을 얼마나 줬는지 뭐 아니면 걔네들 위급 애들이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8% 성장이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은? 지금 춘제가 이제 딱 지나가고 내년 상반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심해질 건데 내수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공장에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힘들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는 아무리 뭐 코로나가 빨리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잠식이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1분기, 2분기는 내수시장 활성화 힘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출 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중국의 수출 시장 내년에 어떨 것 같으신가요? 미국 국무부에서 16일날 이제 뭐를 개최를 했냐면 국무장관 주제로 중국 문제 조정실이라고 뭐 비공식 명칭은 차이나 하우스입니다. 미 국무부 차이나 하우스 출범. 이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규제하자. 중국에 맞서서 내년 뭐 23, 24, 25 앞으로 어떻게 보면 뭐 좀 안 좋게 조져보자. 그거 기간 창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양자 문제 담당, 전략 소통 담당, 국제 문제 담당 3개 팀으로 구성돼 60명에서 70명. 그러니까 중국 죽이기를 하자. 요거 창설한 겁니다. 차이나 하우스. 딱 요것만 그냥 보더라도 중국 내년 수출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다 떠나서 블록 경제 체제에서는 친한 블록끼리 서로 무역 주고받고 관세 무관세 때리고 그렇게 성장을 하죠. 당연히 중국에 있는 수출 깨지죠. 힘들 겁니다.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당연히 수출, 코로나도 그렇고 힘들 거고. 내년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8%다?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가 아니라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공장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죠? 애플 아이폰을 만들던 공장, 뭐 이런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부품 되던 공장들이 지금 어디로 움직여요? 미국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 싹 다 지금 회수해놓고 어떻게 가요?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대만의 폭스콘 얘네도 중국 반도체 기업 그 칭하유니한테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개월 전에. 근데 이거 번복을 합니다. 왜? 미국이 하도 건드리니까. 최근에 대만 TSMC 500억 달러였네? 500조 달러였나요? 이번에 그 미국에 들어가죠, 공장. 들어가자마자 애플에서 우리가 이거 쓸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테슬라 배터리 공장도 독일에 지으려고 했던 거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에 미국으로 자본이 쏠릴까? 기업들이며 투자며 미국으로 쏠릴까? 중국으로 쏠릴까? 내가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수출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기업마저도 멕시코로 이전을 해서 어떻게 해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기업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국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을까? 없다는 겁니다. 왜? 중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미국과 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중국 역시도 자본이라던가 투자라던가 내년 수출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이었나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왜? 정부에서 중국 은행들한테 너네 대출 좀 해줘라. 계속 규제를 하고 있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이 없어.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러면 갖고 있었던 주식이나 채권, 펀드형 상품들 시장에 팔아서 자금 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줘야겠죠. 자, 미국은 금리를 높이 올리니까 채권 금리가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이죠. 근데 중국은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을 시켜. 그런데도 채권 가격이 떨어져. 왜? 은행들이 던지니까. 비정상적이죠.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권이든 펀드형 상품이든 이런 자산 상품들, 자산 시장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 뭐 안 좋은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내년에
수출도 안 좋아,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 채권 펀드 시장도 물론 단기적이겠지만 해결을 하겠지만 안 좋아.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 위안화 가치 힘들다는 겁니다. 안 좋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중국이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서 우리 한국 당연히 대중 수출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진다는 거는 중국한테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하는 국가들, 주변에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은 뭐 다 들어가고 이런 국가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코인 이슈가 아직 달러는 강세 안 끝났습니다. 이번 연도 연말에 원달러 환율 1,500원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12월 19일 틀렸죠.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1,500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도 뷰를 안 바꿨습니다. 왜 안 바꿨을까? 달러 강세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달러 최고점은 테스트했다고 생각해요, 코인 이슈도. 근데 달러 강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아직 안 끝났어요. 1,500원 갈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면은 달러가 강세로 갈까 하락으로 갈까? 내년에 진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어딜로 자본이 몰려요? 이번 연도 5월 달에 삼성 주식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쭤봤을 때 삼성 안 됩니다. 한국 주식 하지 마세요. 주식 하실 거면 미국 주식 하세요. 말씀드렸던 이유. 미국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자금이. 그러면 달러 강세 나온다는 거예요. 달러 강세 이렇게 나오면 원달러 환율 당연히 1,500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달러 강세 안 꺾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내년에 이제 뭐 스리랑카 같이 이렇게 부도나는 국가들, 파산하는 국가들, 요런 국가들 나오면 당연히 또 달러 강세로 쭉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내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어떻게 갈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포커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 만약에 중국이 무너진다? 그럼 미국까지도 타격을 입습니다. 이해되셨죠? 중국 요거 중요하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